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AWGN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1.3정, 1.3장 그리고 Decision Region 다 공부했습니다. 옵티멀 디텍터까지 다 공부했고요. 그리고 AWGN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AWGN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1.3.2, 1.3.1에서는 이제 AWGN 채널을 우리가 벡터 채널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벡터 채널로 바꿔서 우리가 전체 AWGN 채널은 디멘전 자체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벡터 디멘전보다 더 많은 디멘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옵티멀 AWGN 우리가 보려고 하는 벡터 디멘전 위에 그걸 놓고 irrelevant한 그런 성분들을 다 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멀 디텍터 디텍션 방법을 우리가 볼 거고요. AWGN 채널에서 그걸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WGN 채널에서 우리가 옵티멀 디텍터는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AWGN 채널을 수학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에서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X라는 트랜스밋 시그널이 있을 때 노이즈 N, AWGN 노이즈가 N으로 꼈을 때 리시브드 시그널이 Y 벡터로 주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채널에 대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P, Y 기분 X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벡터는 받은 리시브드 시그널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벡터고요. X는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되는 벡터죠. 이 두 개는 지금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고 우리가 랜덤하게 주어진 정의되는 그런 값들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 X, 어떤 Y 벡터 주어지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실제로 우리가 X i번째가 주어졌다. i번째 벡터가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실제 어떤 V 벡터를 Y 벡터로 리시브드 시그널로 받았다. 얘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들이 되겠죠. 그런 심벌들이 될 겁니다. 그거를 받았을 때 확률 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니까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X 벡터가 i번째 심벌로 주어질 그런 확률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것분에 우리가 Y 벡터가 V로 주어지고 그리고 X 벡터가 XI로 주어질 확률 이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XI가 기분됐을 때 주어졌을 때 그때 V 벡터를 받을 확률 이건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시 쓰면 우리가 Y 벡터가 V가 되고요. 그리고 X 벡터가 XI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의 확률은 뭐하고 똑같죠? N 벡터가 정의되는 거랑 똑같죠? 그거의 확률은 그죠? 그거의 확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N의 PDF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X 벡터, X의 I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N 벡터가 결국에 이렇게 주어져 둘 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 N 벡터가 V-의 X의 I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X는 XI로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Y 벡터를 이걸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동일하죠. 확률이. 이 두 개의 확률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얘는 지금 노이즈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주어질 확률이죠. 디터미니스틱 심벌들로 이렇게 주어질 확률이고 얘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디터미니스틱 심벌로 주어질 확률이죠.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노이즈랑
트랜스밋 시그널이랑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독립이죠. 인디펜던트합니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서로 인디펜던트예요. 따라서 이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i 이 확률과 xi의 확률과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x가 xi번째 심벌이 될 그런 확률은 두 개가 없어지겠죠. 사라집니다. 두 개가 서로 사라져서요. 남는 부분은 뭐만 남아요? 노이즈의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만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될 확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노이즈의 PDF, 그죠? probability에다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노이즈가 v-xi의 디터미니스틱 심벌을 가질 확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이즈는 뭐였죠? 여기서 AWGN으로 정의했었고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겠죠. 이 랜덤 베리어블 n은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맵 디텍션 룰, 그 다음에 ML 디텍션 룰들을 우리가 좀 따라갈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맵 디텍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xi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죠? 그거는 결국엔 어떤 xi 벡터를 선택해야 되냐면 맵 디텍션 룰에서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maximize 어떤 거냐면 이 PDF 결국엔 가우시언 저 디스트리뷰션에서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거의 v 벡터에서 xi의 벡터 얘가 n 벡터가 되는 거니까 요 놈 그죠? 요거에다가 얘가 지금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고 그다음 뭐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맵 디텍션 룰이 어떻게 됐어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다가 거기에다가 프리어리 프로버빌리티 곱해준 거죠. x의 확률. 어떤 x라는 벡터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x 벡터가 될 확률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요 놈이 지금 뭐냐면 요 놈이 요거죠. 요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였고 두 개를 곱해준 거를 갖다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최대화시키는 것이 맵 디텍션 룰이었어요. 기억나죠? 이게 지금 AWGN의 맵 디텍션 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요 놈은 v-의 xi 벡터 요거를 해준 것이 결국에 뭐예요? 왜 이게 이렇게 주어지냐 하면은 요 놈이 결국에 뭘로 주어지냐면 2파이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1 v 벡터 마이너스 xi 벡터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뭐죠?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2분의 n낫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놈이 뭐예요? 정확하게는 얘가 아니라 그죠? 얘가 얘로 되고 얘가 이것이 이것으로 되고 그리고 그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정리가 되죠. 결과적으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요거죠. 맞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 거죠? 프라이어리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준 놈이
맥시마이제이션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죠. 지금 xi랑. 그죠? i번째 인덱스랑 상관이 없죠. 얘는 날라가고요. 얘가 곱하기 얘만 이제 남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Do you have any question? With respect to the probability of x, the random probability of x, xi, Uh-huh. I want to know how we got, we converted to the 10, 2 pi times the algorithm. This is Gaussian distribution of noise n, right? We are assuming noise n has Gaussian noise, right? We already learned the PDF of Gaussian noise with n dimensions. Did you get it? So map detection rule has max this, right? This is now this part, right? Noise Gaussian distribution, right? So we can derive the noise Gaussian with given v and xi. Then we can obtain this distribution. Did you get it? Yeah, this part is here, right? And this is this. So maximize this part, and this will be this because this is independent of index I. Okay? Anything else? 명확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최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n 낫에 ln의 px 벡터가 들어가고요. 이 전체에다 로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를 씌워주면 얘는 익스포넨 ln을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들어갈 거고요. 얘는 플러스의 ln의 px xi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n 낫을 갖다 곱해주면 여기는 n 낫이 없어질 거고 n 낫이 1로 넘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ln을 씌워주면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였을 텐데 그 마이너스 전체를 갖다 없애주면서 맥시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바뀌죠? 미니마이즈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해주는 거는 미니마이즈 요 놈을 해주는 거랑 동일하죠.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이 수식에서 어떤 벡터의 놈 스퀘어를 x 트랜스포즈 이게 복소 쓰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요. 얘는 그냥 실수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투놈을 이렇게 벡터의 두 개의 곱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v-xi 벡터의 투놈 스퀘어는 우리가 v의 스퀘어 마이너스 2배의 이너 프로덕트 v xi 플러스의 xi의
벡터의 투놈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놈이 전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겠죠? 요 놈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서 인덱스 i에 대해서 찾는 거죠. 인덱스 i, 어떤 x, i를 찾을 거냐,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랑 상관없는 것들, received signal, deterministic received signal은 인덱스 i랑 지금 상관이 없는 놈이죠. 맞죠? xi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또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결국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이너스의 요 놈에 플러스의 요걸로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전체에다 곱해줄 수 있겠죠. 곱해주면 남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전체 곱했으니까 미니마이제이션이 맥시마이제이션으로 바뀔 거고요. 다시 남는 거는 v 벡터와 xi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플러스의 나머지 상수값들 i하고 연관이 있는 상수값들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값 ci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2분의 n 이제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던 게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 2로 나눠준 거죠. 2분의 n낫의 ln의 px 벡터의 확률 마이너스의 2분의 요 xi의 투넘 xi의 투넘 스퀘어. 얘는 정말 xi 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인덱스 i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냥 상수값이죠. 맞죠? 인덱스 i가 어떤 값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값일 겁니다. v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또 그래서 디시전 룰을 다시 한번 보면 디시전 리전을 보면 맵에 대해서 우리가 디시전 리전을 보면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얘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디멘전 베이시스 1에 대해서 우리가 x0와 x1을 가지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x의 값에 대해서 주어지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디시전 리전을 생각을 해보면 디시전 리전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원래는 x0하고 x1하고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동일한 각도에서 만약에 확률이 같다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준 그 길이 값으로 주어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값이 시프트 돼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 ci 값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x0로 값에 더 가깝게 디시전 리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x1이 디텍션 될 디시전 리전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 d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 정확하게 x0와 x1의 절반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치우친 이 값, 이 d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d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d 값이 x1 벡터, x0 벡터, x1, x0라고 해보죠. 원디멘전이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텐데요. 좀 벡터라고 해도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ln의 px에 얘가 1이 되고 px에 0이 될
얘는 지금 x0란 얘기예요. x0, x1이 될 그거의 각각의 확률에 의해서 이놈이 시프트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값으로 시프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 경계를 여러분들 클로즈 폼으로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디시전 리전의 요 경계를 바로 이런 식으로 요걸 계산해서 두 개를 동일하게 놓으면 i 0일 때랑 1일 때랑 놓고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맵 디텍션 룰에서 요 결과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얘는 지금 맵 디텍션 룰이고요. ML 디텍션 룰은 어떻게 되겠어요? ML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ML에 대해서는 뭐만 없어지죠? 이 부분, 그죠? 얘가 맵 디텍션 룰에서는 프라이어리 프로버빌리티가 필요하지만 ML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 놈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되겠죠? 인덱스 i에 대해서 이놈들이 전부 다 n분의 1로 동일하죠? 따라서 남는 거는 CI에서 남는 건 요 놈만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ML 디텍션 룰에서는 여기서 다 동일한데요. 요 놈만 결국엔 빠지게 되겠죠. ML에 대해서는 이놈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요 전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ML에 대해서는 요 놈이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의 확률이 동일한 거죠? ML에서는, 그죠? ML에선 이 확률과 이 확률이 동일하니까 이 전체가 뭐가 나오죠? ln의 1이 나옵니다. ln의 1은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거리가 0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ML 디텍션 룰에서는 x0와 x1의 확률이 동일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거의 확률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ML 디텍션 룰이 옵티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디시전 리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x0와 x1의 거리의 가운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ML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xi 벡터를 우리가 ML 디텍션 룰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v 벡터의 x의 i 벡터를 스퀘어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이 부분이었죠. 이게 결국엔 ML 디텍션 룰이 될 겁니다. 요거죠, 요거. 요게 ML 디텍션 룰과 같죠? 왜냐면 요놈 px, xi 요게 다 동일하니까 n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게 날아가겠죠. 최소화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ML 디텍션 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받은 어떤 심벌, 그죠? 심벌이 있으면 보낸 i번째 심벌과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가장 작게 만드는 놈을 AWGN에선 선택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맞네요. 왜 어떤 리시브드 시그널이 여기서 V가 이렇게 도착을 하면 XI와 우리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ML 디텍션 룰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보낸 심벌을 우리가 디텍션 하는 거죠. 그놈이 보내줬다라고 가정하고 디텍션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ML 관점에서 옵티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얘기하면 가장 작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고르라는 얘기죠. 투놈스키아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디텍션 하기 위한 디텍터를 우리가 설계해 보면, 베이시스 디텍터를 이용해 주면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심벌이 왔는지를 갖다가 각 베이시스의 성분들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매치드 필터를 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치드 필터를 t 콜 라지 t일 때 샘플링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yt에 들어있는 첫 번째 베이시스의 성분이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죠? y 벡터에서의 첫 번째 성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 n번째 성분까지 총 n 디멘전에 대해서 매치드 필터를 베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리시브드 시그널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t 콜 라지 t에 대해서 y 라지 n이 나오겠죠? 그럼 이놈들을 다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바로 계산해 줄 수도 있지만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x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여기서 v 벡터와 xi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놈들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x0 벡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내는 벡터 심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m개의 모듈레이션 레벨이 있으면 x0부터 뭐 x1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x0라고 했습니다. x의 n-1까지 벡터가 있겠죠. 그놈들에 대해서 이 이너 프로덕트를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이너 프로덕트는 이거 트랜스포즈 여기다 y 벡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행렬이 될 거고요. 맞죠? 총 m개의 행이 있는 이런 행렬이 될 겁니다.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요. y 벡터는 지금 칼럼 벡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져서 나오는 값들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주어질 거고요. 그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한 놈을 찾는 게 목적이죠. 단 여기다가 각각 나온 값에다가 뭘 곱해줘요? 각각의 행에다가 C0 값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줘야겠죠. C0를 더해줍니다. C0 상수값, 저기서 정의됐던 상수값이 있었죠? Cn-1 이런 값들을 다 더해주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m개의 열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골라주면 되죠. 요걸 지금 계산해 준 거죠. 요걸 계산해 준 거죠. ci 값은 요것만 계산이 되겠죠? 2분의 xi 제곱값만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 다 각각의 인덱스 i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덱스 i부터 n-1까지죠. 0에서부터 n-1 혹은 1에서부터 m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요 값을 크게 만드는 값을 고르면 우리는 그 고른 값, 그 값 벡터가 추정되게 되는 거죠. 수신단에서 최종적으로 얘를 보냈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우리가 베이시스 디텍터라고 얘기하고요. 베이시스를 매치드 필터를 리시브드 시그널에다 해서 각각 y 벡터들의 베이시스 성분 요소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보낸 보낸 시그널들의 벡터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계산한 거죠. 그런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도 있고 시그널 디텍터라고 불리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얘는 바로 보낸 시그널들을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 벡터와 결과적으로 우리가 xi의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y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베이시스의 성분 요소들을 뽑아낼 필요 없이 바로 얘를 우리가 매치드 필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yt i번째 보낸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는 한 주기에 대해서 심벌 주기에 대해서 yt, xit의 곱을 적분해 준 거라고 그랬죠.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곱의 적분은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줘요? 컨볼루션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값을 yt와 컨볼루션 x의 i번째 t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t-t 해주고 t 값이 라지 t일 때 컨볼루션하고 매치드 필터를 써주면 필터의 연산인 컨볼루션과 매치드 필터를 써주면 우리가 인테그럴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yt의 값을 받아서 x0에 t-t 부터 시작해서 x의 n-1에 라지 t-t 그래서 t equal 라지 t일 때 샘플링을 해줘서 나온 값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한 놈이 나오는 거죠.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한 놈이 바로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C0와 Cn-1까지 더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되겠죠. 제일 큰 i번째 값을 구하면 그 i번째 보낸 심벌을 우리가 디텍션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매치드 필터들을 걸칠 때 전체 필터가 몇 개가 필요하죠? 패러럴하게 몇 개가 필요하죠? n디멘전의 그렇죠. n디멘전의 매치드 필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총 개수가 여기서 n이 n디멘전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맞죠? 이 전체가 n디멘전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이 라인들이 물론 여기서는 n-1만큼 필요하겠죠? 모듈레이션 레벨만큼 필요할 거고요. 더한 부분에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 라인이 총 몇 개가 필요한 거죠? 매치드 필터가 n 모듈레이션 레벨만큼 필요하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컨슬레이션 포인트의 개수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럼 잠깐 쉬고요. 계속해서 1.3.3장을 보겠습니다.